네, 오늘의 히든카드도 여러분들 크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전달을 해드릴 텐데 네.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의 히든카드부터 살펴볼게요. 2차 전지 쪽 키워드 가져오셨을까요? 2차 전지 장비입니다. 장비로 갈까요? 알겠습니다. 어떤 키포인트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일부 종목들, 이슈 있는 종목들만이 어느 정도 수급을 받아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아마 이러한 흐름이 한동안은 저는 반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제 당분간은 무언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좋다라기보다는 좋은 거 건드려야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안내대로 썼던 종목군들 중에 리튬주들도 한번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페베터리 쪽도 있었고, 그 다음에 LNF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첨보 최근에 올라올 때도 한번 안내를 드렸었죠.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이 될 만한 종목들이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전기차가 무언가 이제 또 생산량이 줄어들고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장비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타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어느 정도 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도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내년에 또 기대감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장비 기업들이 사실 예전에 2차 전지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오히려 더 많이 빠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왜냐? 2차 전지 올라갈 때는 많이 못 올라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빠질 때는 또 그대로 다 같이 빠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싸져 있는 기업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잘 고르기만 한다면 내년에 상당히 또 좋은 수익을 또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내년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저는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어찌됐든 저가 전기차 생산에 대한 또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또 이제 이 장비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또 호재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생산량을 어쨌든 다른 쪽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매력도 있는 2차 전지 장비 기업들은 한번 우리가 접근할 만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2차 전지 장비 기업 가져왔습니다. 네, 내실을 다지고 과도기를 지나가고 있는 2차 전지, 그 가운데서도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숨어있는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6가지 히든카드 들어오고요.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매력도 있는 장비 종목들입니다. CIS, 코인테크, 대보마그네틱, 자비스, 원준, 그리고 신흥 SEC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의 히든카드는 어떤 종목일까요? 신흥 SEC입니다. 신흥 SEC. 어제 좀 급등을 했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흐름 이어갈까요? 급등을 한 게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 좋은 생각을 해서 네. 오늘 가져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흥 SEC가 내년에 이제 또 미국의 공장이 완공될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신흥 SEC 같은 경우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주가 대비해서 이제 또 너무 이 기업이 저평가가 좀 많이 됐다, 주가가. 이런 이야기가 항상 많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미국의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캐파가 확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월 500만 개 정도 이제 캡 어셈블리 장비가 또 생산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 SEC가 주목도가 올라가는 시기는 결국에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반응이 나와준 만큼 슬슬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2차 전지 업황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상승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잘 골라야 됩니다. 지금은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잘 골라야 되는 타이밍인 건데 이 잘 골라야 되는 타이밍이 결국에는 또 어떠한 종목을 치고 나갈 건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신흥 SEC가 상당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게 되면 신흥 SEC가 항상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을 확보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거의 이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죠. 항상 이제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항상 신흥 SEC가 이 정도 구간에 위치를 했을 때에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이 항상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지금 보게 되면 2021년 11월 이후로 가장 큰 거래량이 어제 들어와 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하게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누군가가 2년 만에 가장 큰 대금을 유도해서 거래를 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시장에 관심도가 크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흥 SDC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여주면서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그러니까 2차전지는 앞선 구간 매물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신흥 SH가 지금 그 정도의 흐름을 충분히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저는 매력도가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제 매수가 안내 드릴 때 현재가에서 그냥 사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상승이 나오면서 약간의 갭이 생겨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갭 구간 약 한 43,000원에서 현재가까지 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차 목표가는 일단은 어제 고점 구간이 49,5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41,000원 안내드리면서 모아가면은 무난하게 또 목표가 도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되니까 신흥 SC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희 전문가님의 이번 주 히든카드는 신흥 SEC입니다. 2차 전지 중에 가장 싸다는 신흥 SEC, 저평가 매력도 있고요. 의미 있는 수급과 반등이 나온 만큼 조금씩 모아 가시면서 기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